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름방학 서머스쿨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퍼립에서 진행하는 이번 여름방학 서머스쿨 프로그램은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삼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린 얘기는 서머스쿨의 핵심은 결국은 이제 수능 공부잖아요. 그렇죠? 평상시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내신 공부에 많은 시간을 쏟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의학기울에 합격을 하고자 한다면, 지원을 하고자 한다면 수능 최저가 필수적이고 수능 공부가 필수적이고 이 수능 공부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며 유일한 시간이 바로 방학입니다. 여름방학은 더군다나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방학 기간 동안에 목표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설명을 드릴 얘기는 이 수능 공부의 최저 충족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것을 첫 번째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이퍼립에서 진행하는 여름방학 서머스쿨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아시는 부분처럼 수시와 정시에서 2024학년도와 2025학년도에서 과연 수시 선발 비율은 얼마나 되고 정시의 선발 비율은 얼마나 되는가 봤더니 2024학년도 수시 선발 비율이 오히려 2023년도보다 수시 선발 비율이 늘었어요. 79%. 2025학년도는 여기서 조금 늘어서 79.6%로 더 늘어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때는 정시의 선발 비율이 늘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정시 비중이 늘어난다 라고 말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수시 선발 비율이 더 높아요. 더 많이 늘고 있어요. 그럼 이 얘기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건 전국적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을 집계했었을 때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수시 전형의 비율을 봤었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2024학년도에서 2025학년도로 가면서 2023년도에서 2024년도로 가면서 수시의 비중이 증가했다. 하지만 서울의 16개 대학 중심으로 보게 되어지면 정시의 비중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다는 점 요즘 우리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의학 기울은 과연 선발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느냐 요 점인데 첫 번째는 보시는 것처럼 의대는 수시와 정시 선발 인원이 합쳐서 3,095명이고 수시에서 선발하는 비율이 62.45%, 정시가 37.54%인데 보시는 것처럼 사실 의대 매우 어려워요. 어떤 점이 어렵냐면 첫 번째는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일반고 학생들이 진입하기가 어렵고 지역인재 전형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의과대학의 전형의 방식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71%인데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사실은 각 지방의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자사고나 과학고, 영재고 학생들이 유입되는 지점이다 보니까 결국은 수능 체제를 충족한다 하더라도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이 되지 않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학생들이 의과대학 가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그렇다고 해서 지방에 있는 대학이 의대를 가기가 꼭 쉽냐 이렇게만 볼 수는 없어요. 결국은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이 늘어나게 되어짐에 따라서 지역인재 전형을 목표로 의대 합격을 목표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경쟁은 또 과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의대보다 치대가 더 어려운 점은 뭐냐면 치대는 보시는 것처럼 선발 인원 자체가 642명, 의대 선발 인원이 약 3,000명. 그러니까 선발 인원의 폭이 매우 적고 그 다음에 서울 지역의 대학이라고 해봤자 3개 대학, 서울대, 연세대, 경희대밖에 없고 선발 인원이 107명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남, 전북 지역에 있는 전남대, 전북대, 조선대, 원광대보다도 모집 인원이 적어요. 하지만 전남, 전북 지역이 152명이라 하더라도 그 중에 약 63%가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기 때문에 결국은 의대도 가기가 어렵지만 치대도 쉽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약대가 가지고 있는 치대의 장점은 뭐냐? 의학계열은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 5개의 모집 단위를 말하지만 사실은 의학계열은 의대냐 약대냐 둘로 나눠져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죠. 의대가 모집 인원이 3,000명일 때 약대의 모집 인원이 약 2,0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모집 인원이 상당히 많고 보시는 것처럼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이 높다 하더라도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약대 선발 인원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대를 가려고 한다? 라고 한다면 지방 내려가야 돼요. 약대를 가려고 한다?
그럼 서울 수도권에서 약대를 다닐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한의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의대도 약대보다는 또는 한의대가 참 그 치대보다는 모집 인원이 많다 하더라도 모집 인원 자체가 764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모집 인원이 적고 이 764명 안에 인문계 선발 인원, 자연계 선발 인원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의학계열 전체에서 모집 인원이 가장 적은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얘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의대를 가든 약대를 가든 치대를 가든 수의대를 가든 이렇게 의학계열을 가려고 한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뭐가 중요하냐?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중요한 거는 학생부가 매우 중요하죠. 제가 그래서 학생부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학생부 교과 성적도 중요하지만 학생부의 비교과라고 할 수 있는 자율이나 진로활동 또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동아리 활동 등 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많은 수행평가가 나올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하는데 많은 시간들을 쏟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학생부가 중요한 건 더 말할 나위가 없다. 하지만 의학교열에서 중요한 건 학생부 못지않게 수능 체전을 충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점을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수능이라는 시험이 과연 재수생은 과연 어느 정도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고 재수생과 재학생은 어느 정도의 학력 격차를 가지고 있느냐, 요즘인데 수능 시험이 전년도에 수능에 참여한 수험의 응시생이 2023학년도에 44만 7,669명이 수능에 응시한 응시 인원이었어요. 이 중에서 재수생의 숫자가 13만 9,385명, 그리고 비율로 따지면 31% 비율이었고 작년이 재수생이 최대치였습니다. 그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작년보다 재수생의 숫자를 더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지금까지의 재수생의 증가를 이끌었던 경향이나 흐름이 전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재수생은 올해는 한 32% 정도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체 100% 중에서 32% 또는 31%에 해당하는 재수생들이 과연 수능 1등급에서는 몇 퍼센트 정도를 차지하냐? 그러면 수능 1등급에서 차지하는, 수능 1등급과 2등급에서 차지하는 재수생의 비율이 60%가 넘는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전체 수험생 중에 약 70%를 차지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1등급과 2등급을 맞을 확률이 30이나 40%밖에 되지 않고 전체 30%에 해당이 되는 재수생들이 1등급과 2등급을 맞을 확률이 60에서 70%가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수능이라는 시험 자체가 재수생, 삼수생, 사수생들에게 유리한 시험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졸업 예정자들은 이 점을 각성을 해야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재수생과 재학생들 간의 학력 격차를 가장 심하게 보여주는 과목은 탐구 과목입니다. 1등급의 비율에서 탐구는 1등급을 맞은 재수생의 비율이 68%예요. 그리고 1등급을 맞은 졸업 예정자의 비율이 32%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으로는 수학은 1등급을 맞은 재수생의 비율이 62.9%, 그 다음에 재학생이 37.1%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재수생과 재학생 간의 학력 격차가 매우 심하게 발생이 되어진다. 이 점을 아실 수가 있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재수생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이 재수생들 안에는 검정고시 출신자들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재수생들이 많이 증가한다. 또 더군다나 재수생들 중에서 재수생만 있는 게 아니라 삼수생, 사수생, 오수생들처럼 다수생들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수능의 출제 패턴을 바꾸게 만들죠. 어떻게 수능 문제가 출제가 되어야 됩니까? 수능이 어렵게 출제가 돼요. 어렵게 출제가 되어야 변별력이 발생이 되죠. 어렵게 출제가 되고 만점자가 줄어야만 변별력이 발생이 되고, 변별력이 발생이 되어야 수능이 정시에서 표준 점수나 100분의 1을 활용하여 원서 지원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로 가면서 수능의 만점자들이 급격히 줄었죠. 그럼 수능이 어려워진다는 얘기는 모든 수능, 모든 문제가 어려워진다는 뜻이냐? 그렇진 않다. 왜? 수능 시험을 보는 게 꼭 1등급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능 시험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7등급, 8등급, 9등급의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수능이 어려워진다는 얘기는 전체 30문항 중에서 25문항 정도는 예전과 비슷한 정도의 경향이겠지만
결국 변별력 있는 문제, 킬러 문제가 각 영역당 두세 문제, 세네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의학계열을 접근하기 위해서 최소한 상위 2% 이상에 해당되는 이 구간이 점수 간격이 제일 큰 구간이 되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1등급과 2등급의 표준 점수 차이가 수학 같은 경우 정년도에 7점, 2등급과 3등급의 표준 점수 차이가 7점, 그럼 1등급부터 3등급까지 표준 점수 차이가 14점인데 1등급과 만점의 표점 차이가 12점이 벌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의대를 간다, 약대를 간다, 못 간다를 결정하는 게 1등급을 맞는 것이 아니라 1등급과 만점의 간격에 얼마나 도달할 수 있느냐, 고난이도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판별, 결국 결정적 요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시로 의대를 가는 건 사실 정말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럼 수시로 의대를 가려고 한다. 수시로 약대를 가려고 한다. 그러면 수능 체제를 충족해야 되는데 나는 수능이 약해. 이렇게 말하면 이런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수능이 약하기 때문에 수능 체제가 없는 전형으로 의대를 갈 거예요. 수능 체제가 없는 전형으로 나는 약대를 가고 싶어요. 라고 말하겠지만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전형들이 수능 체제를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2024학년도에 의대 수능 체제를 요구하는 비율이 84.7%, 그 다음에 치대는 79.7%, 한의대는 무려 91.8%가 수능 체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의학 계열의 목표를 두시는 분들이 수능 체제를 충족하지 않고 의대를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수능 체제는 대학에 따라서 대학에서 정한 수능 체제의 높낮이, 충족도에 따라서 수능 체제의 충족 비율은 다 달라요. 보시는 것처럼 수능 체제의 충족 비율이 가장 높았던 경우는 2022년도에 보면 카톨릭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의 수능 체제 충족 비율이 47.90%고 수능 체제 충족 비율이 낮은 경우는 경북대학교 16%입니다. 자, 이런 경우를 두고 또 이렇게 얘기하죠. 야, 경북대학교 수능 체제는 16%니까 경북대학교는 수능 체제만 맞추면 붙을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이런 얘기들이 솔깃한 얘기이긴 하지만 그만큼 수능 체제의 충족 비율이 낮다는 얘기는 거기에 원서를 쓰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수능 체제에 미충족하는 구간이라는 뜻이에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만 미충족하는 게 아니라 나도 수능 체제를 미충족할 가능성이 높다. 요 점도 보기 때문에 결국은 위험한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우리가 의학 계열의 원서를 쓸 때 대학 결정을 하고 원서를 쓸 때 가장 큰 어려운 점은 뭐냐면 보지도 않은 수능의 시험의 결과를 예측을 하고 9월에 원서를 쓰게 된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원서 지원이 상향 지원이 될 가능성, 불합격할 가능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하이퍼리뷰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우리가 의학 계열로 대학을 가려고 한다. 나는 정시로 대학을 가려고 한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수능이죠. 수능에서 수능 체제를 충족하는 거고 수능의 고득점을 맞아서 표준수 100분의 1을 통해서 상위권 대학을 가야 되는 거고 그럼 언제 공부를 해야 되냐? 평상시에는 사실은 거의 내신 공부에 많은 시간을 학교 활동에 많은 시간을 쏟기 때문에 수능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름방학, 그렇기 때문에 겨울방학밖에 시간이 없다. 근데 여름방학은 문제가 뭐냐면 4주 내지 한 달 정도의 시간밖에 안 하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나 짧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 나 이번에 여름방학 때 윈터스쿨로 기숙학원 한번 가봐야 되겠어. 대치동으로 가서 수업 한번 들어봐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고민이 드는 건 뭐냐면 시간이 너무 짧아. 너무 짧으니까 4주라고 해봤자 처음에 한 주는 적응하는데 한 주 날리고 마지막 한 주는 이제 나오니까 또 한 주 날리고 그럼 공부하는 시간이 2주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실 집에서 공부하는 게 낫지. 근처 학원 다니는 게 낫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시간 낭비 다 되고 얼마 되지도 않는 기간 돈 쓰고 성취도도 안 나오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형 집단식 기숙학원에 가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하지만 하이퍼랩에서 진행하는 여름방학 특강은 학생 1대1 맞춤형 프로그램이다. 현재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교재, 현재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진도의 내용들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 진도의 속도를 2배, 3배 빠르게 소화하는 거고 그 가운데 저희 학원에 계시는
대치동에 계시는 서울대, 연대, 고대, 석사, 박사 이상의 전문 선생님들이 1대1 수업과 그룹 수업을 병행해서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이지만 사실상 3개월 같은, 한 달이지만 사실상 6개월 같은 학습의 효과를 내도록 노력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하이퍼리뷰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 맞춤형 1대1 맞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여름방학 약 4주, 5주 정도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자, 수업, 예습, 복습의 피드백 시간표를 구성하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학원에 급식도 제공이 됩니다. 학원의 1층에 보면 매크로 키친이라고 해서 식당과 잠에 이렇게 결연을 맺어서 학생들이 그 1층에서 식사를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고요. 또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외부에서 식사를 이용하실 수도 있고 또 기숙사가 연계가 되어져서 대치동의 학사나 기숙사를 이용해서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수업의 프로그램은 월요일서부터 일요일까지 진행을 합니다. 보통 오전에는 오전에 8시까지 학원에 등원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일찍 오시는 분들은 7시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8시에 등원해서 저녁에 10시 또는 11시나 12시까지 공부하게 되고 학원에 와서 근본적으로 학습에 대한 플랜을 짜고 수업을 듣고 복습을 하고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학생들에 따라서 1대1 수업과 그룹 수업이 병행해서 진행이 되도록 할 거고요. 특히 이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능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오전에 9시부터 10시나 10시 반까지 모의고사 풀이를 진행을 합니다. 모의고사를 풉니다. 3개년도 기출 모의고사나 또는 이투스 모의고사나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나 아니면은 이간 모의고사 등을 신청을 해서 모의고사를 직접 풀도록 할 거고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질의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학습 관리가 병행이 됩니다. 핵심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냐면 여름방학은 얼마? 4주. 길어봤자 한 달. 짧은 기간이에요. 짧은 기간에 여름 동안에 효과를 내려면 두 가지 방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학생 1대1 맞춤 수업. 그쵸? 학원에서 진행하는 수업은 1대1 개인 과외식 수업과 한 반에 한 5명, 6명 정도의 소수 수준별 수업이 병행이 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래서 학생 맞춤형 1대1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많은 양의 학습 시간을 소화해야 돼요. 그래서 오전에 8시에 와서 저녁에 10시나 11시, 12시까지 학습에 대한 관리를 체계적으로 진행합니다. 약속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한 달이지만 3개월, 한 달이지만 6개월 정도의 학습의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런 점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해서 하이퍼 리뷰 학원에서는 여름방학 서머스쿨 예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학원에 예약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많진 않아요. 왜냐하면 현재 학원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재수생들이 이미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명에 대하여 저희가 예약 접수를 받게 됩니다. 이에 관해서 이제 궁금하신 점들은 저희 학원으로 전해 주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